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명나라를 배웠다면 청나라를 이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들어갈 게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역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죠? 한번 원나라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말로 해볼게요. 자, 원나라는 한족이 만든 국가예요? 몽골족이 만든 국가예요? 아, 몽골족이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원나라였잖아. 그쵸? 그리고 이 원나라는 이 한족 출신들을 굉장히 우대하지 못할 망정 그들에게 차별하고 탄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나라 안에서 수많은 한족들이 만족했을까요? 아, 만족하지 못했지. 오히려 불만이 쌓여만 갔던 거야. 그래서 이 원나라는 오래가지 못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몽골족이 세웠겠어요? 아니, 그거 절대 그거 아니지. 바로 누가 세웠다는 거야? 한족이 세운 거예요. 이 한족이 세웠던 국가가 이 명나라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두 가지의 황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홍무제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영락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명나라는 쭉 나가다가 결국 임진왜란이라든지 국가 재정이 약화되면서 여러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했어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청나라입니다. 그럼 이 청나라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한반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고요. 근데 여기가 이게 중국 대륙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일본도 한번 그려볼까요? 아우, 진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당시 한 16세기에서 17세기경 사이에 국제 정세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조선이었고요. 여기가 조선. 그리고 조선 위쪽에는 여기에 여진족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여진족은 오래전부터 이 말갈족이라고 불리웠던 하나의 융업민족인데, 이 여진족 아이들이 점차 힘이 세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라도 세운다? 그 나라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그 예전에 있었던 여진족이 만들었던 금나라가 있었는데 이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 라고 해서 그냥 금나라라고 안 하고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아, 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명나라가 있었단 이야기야. 그리고 이 명나라가 쫙 잘 나가다가 한 16세기경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황관들이 어떻습니까? 내부 분열도 겪고, 임진왜란 때 도와주느라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 북방의 이 후금족이, 이 후금이란 이 아이들이 점차 힘이 강력해지니까 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후금이 나중에는 나라 이름을 또 바꿔.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청나라가 되는 거야. 아, 이제 느낌 잡았어요?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 즉 중국 대륙을 지배한 국가가 이제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는 한 번의 청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청나라 이전에 뭐였다? 후금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 후금 이전에 후금이 무슨 족인데, 뭐 거란족? 아니야. 여진족이야, 얘들아. 알겠지? 쌤은 이 흐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느낌 잡으셨습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진족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가져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태조가 있는데요. 이 여진족의 이 추장의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누라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라치라는 사람이 이 분열돼 있던 말갈계통의 여진족들을 다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뭐로 세워요? 후금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누라치, 즉 왕의 명칭 태조가 되는 거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국가든지 태조는 항상 어떻습니까? 첫 번째 황제예요. 그죠? 자, 태조, 누라치가 되겠고, 이 누라치가 바로 후금을 건국했다. 즉 아직은 청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제 태조를 배웠다면 여러분들 그 이후의 황제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태조가 아니라 태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태종은 사람 이름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타이지. 아, 이름도 굉장히 타이지.
이상하다, 그치? 타이지. 자, 이 태종이란 사람, 즉 홍타이지란 사람은요, 이 후금이 점차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나라 이름을 이제 바꾸게 돼. 이제 국경 어떻게 바꾸는 거야? 나라 이름을 이젠 더 이상 후금을 안 쓰고 뭐로 쓰는 거야? 청나라로 바꾼 거야. 시험에 이게 나올 거야. 알겠지? 태조와 태종의 비교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 홍타이지는요, 우리 조선, 우리 한국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조선을 침략하게 돼요. 이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병자호란 들어보셨어요? 병자호란? 그죠? 이 병자호란 때 쳐들었던 여진족 황제가 바로 누굽니까? 이 홍타이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황제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강희제인데,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황제인 태조, 그 다음에 태종까지는 그래봤자 후금과 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희제부터 뒤에 이을 3명의 황제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적어드릴게요. 이 강희제가 있고, 강희제 다음에 여러분들 옹정제가 있고요. 옹정제. 자, 그 다음에 옹정제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권룡제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때는, 이 세 사람 시기는 청나라에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인들 중에서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설문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의 이름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겠습니까? 뭐 세종대왕 정도가 아니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특이하게 뭐 광개토대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인들은 이 항상 투표를 할 때마다 가장 명군 중에 명군이라고 칭송받는 이 황제들이 이 세 황제들이 꼭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청나라 말고도 당태종도 될 수 있고 뭐 한나라의 무제도 될 수 있는데 이 세 황제만큼은 항상 상위권 랭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는, 이 청나라의 이 황제 시대는 청나라의 가장 큰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불러요. 뭐라고? 강건성세라고 해요. 쌤, 강건성세가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들. 잘 봐. 강희제에 강자가 들어갔지?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권룡제에 건자가 들어갔지?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 아주 성공하던 시대였다. 강건성세라고도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제시문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강건성세가 무슨 말이지? 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 시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수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배워야 될 첫 번째 제대로 된 황제죠.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이 강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책 덕후예요. 책 덕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책을 읽었어요. 어느 정도로 책을 좋아했냐면 이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루에 3, 4시간 자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최소한 한 5시간 이상은 자거든요. 5시간에서 한 6시간? 근데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 중국인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 황제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이 강희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반청 세력을 진압합니다. 이 반청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청나라를 반대하던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청나라는 한족 출신이 아니잖아. 여진족 출신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반청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 여진족이겠어? 아니면 한족이겠어? 느낌 잡았죠? 얘들 당연히 누구겠어? 한족 출신이었던 이 명나라의 잔존 세력들이 이 청나라를 무시했단 말이야. 나 청나라 인정 안 해! 라면서 반대했던 세력들을 다 진압합니다. 성공적으로.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3번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3번의 난. 여기 은한이 있는데 그냥 지울게요. 3번의 난이라고 편의상 갈게요. 3번의 난 같은 여러 반청 세력들을 진압한 게 이 강희제의 대표적인 업적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에요.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바로 누구랑 맺은 거냐면 러시아랑 맺은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러시아는 이 유럽 애들이에요. 유럽. 그리고 당시 청나라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조선이 있었을 거고.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지도를 그리긴 좀 귀찮으니까 잘 봐주세요. 이 러시아 애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럽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동쪽으로 진출해요.
이해했습니까? 이 시베리아 쪽을 통해서 계속 동쪽으로 진출한단 말이지. 근데 이 청나라 역시 이 강희제 때부터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해요. 이 과정 속에서 러시아 아이들이랑 청나라 아이들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네르친스크라는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내용은 이 청나라랑 러시아가 국경을 확정짓고 앞으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한 조약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머리 좋은 친구들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쌤, 네르친스크 조약은 불평등 조약인가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평등 조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 여러 가지 서양 열강들이 했던 그런 제국주의적인 조약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게 강희제였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희제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강희제 이후에 바로 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옹정제라고 돼 있죠. 자, 옹정제. 이름도 특이해. 옹정제가 뭐야, 그치? 자, 이 옹정제 같은 경우는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 군기철을 설치합니다. 군기철하는 것은 뭐 대표적인 군사 기구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이 옹정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 한족의 중화 사상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청나라의 통치를 정당화시켰다. 무슨 말이지 이게?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지배권은 예전부터 이 한족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중국인들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중화사상 아닙니까? 이 중화사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야만족 국가들이다. 이게 바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중화사상의 특징입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잘 봐. 중국은 곧 한족이라는 이 한족만의 중화사상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중화사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한족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제 중국을 다스린 거는 한족이 아니라 이제 여진족이야. 여진족이란 말이야. 이런 사상 때문에 한족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 우리 한족이 지금 중국을 지배해야 되는데 한족 어떻습니까? 여진족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자신감이 상실됐겠어요. 이런 와중 속에서 이 옹정제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 거야. 자, 이 옹정제는 당연히 여진족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희 한족들, 야, 너네 한족이 곧 중국이라고?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냐. 중국을 지배하는 사람이 곧 중화사상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제는 한족일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 중국을 지배하는 건 청나라니까 이제부터 중화사상의 중심은 청나라, 우리 여진족이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게 바로 이 옹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느낌이 좀 다를걸. 중국 한족의 중화사상을 비판했대. 이제 한족 중심이 필요 없다, 여진족이 짱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쫄지 마. 그 다음에 청의 통치를 정당화시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이 청나라의 여진족이 중국을 다스리는 것은 너네 한족 불만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옹정제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옹정제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옹정제 업적 뭐라고? 군기초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한 게 바로 여러분들 옹정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황제입니다. 뭐 청나라의 진짜 마지막 황제는 아니고 전성기 중에서 이제 건륭제가 되겠는데요. 이 건륭제 역시 여러분 시험에 1타니까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건륭제 같은 경우는요, 청나라 역사상 가장 최대의 영토를 확보시킨 왕이 이 건륭제가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디가 되냐? 뭐 티베트나 뭐 신장 자치구, 지금의 신장 자치구, 이 지역을 다 다스린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어디냐? 제가 또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있으면 이 지역, 자, 중국이 지금 이 지역에 있다고 가정하면 중국 기준으로 서쪽, 지금의 쓰촨 지방, 이 지방이 바로 티베트와 신장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까지 다 확장시킨 거예요. 누가? 바로 이 건륭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건륭제 때 역대급
하나의 백과사전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고전서입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역사책 중에 하나가 이 사고전서인데요. 이 사고전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적어두세요. 같은 편이네. 자, 한마디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한글로 치면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에서 시읍까지 다 정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정도로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했겠죠. 이걸 다 완전히 편찬시킨 게 이 걸륭제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강건성제, 즉 어떻습니까? 강의제, 옹정제, 그 다음에 걸륭제까지 다 알아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자, 문제를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네르친스크 조약은 누구였어요? 강의제야, 걸륭제야, 옹정제야? 강의제지. 자, 한족의 중화사상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 정당화하기 시작한 거 누구야? 옹정제지.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백과사전을 만든 거, 사고전서. 이거 누굽니까? 걸륭제지. 느낌 잡았나요?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카메라 이동해서, 자, 이번에는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할 때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거 기억하나? 원나라가 한족을 지배했을 때는 여러분들 잘해줬어, 못해줬어? 오로지 탄압만 했어. 즉 무슨 말이야? 차별만 했을 뿐이지 이들에게 잘해준 적이 없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몽고 제일주의라고 해서. 그치? 자, 근데 이번에 배울 청나라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좀 특이해요. 무슨 말이냐? 청나라가 한족을 통치하는 방식은 잘해줄 때도 있고 탄압할 때도 있었다는 거야. 느낌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을, 이 통치 방식을 한마디로 일원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잘해줄 때도 있고 못해줄 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중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적을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회유책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청나라가 이 중국인들, 오리지널 중국인들인 한족들에게 잘해줄 때는 어떻게 잘해주냐? 대박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과거제를 그대로 실시하게 냅둡니다. 과거제를 실시하게 냅둬요. 과거제야말로 어떻습니까? 이 한족의 자부심이자 한족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실시합니다. 폐지시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만한병용제입니다. 만한병용제. 일단 써보세요, 여러분들. 만한병용제가 무슨 말일까, 우리 친구들? 만한병용제가 무슨 말이지? 자, 잘 보세요. 만주족이든, 여기서 말한 만주족은 여진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청나라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병용 그대로 동시에 쓰자는 겁니다. 이게 만한병용제예요. 특히 고위관직에 이 한족 출신들도 할당제처럼 5대5로 어떻습니까? 고위관직에 진출시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한족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름 기분 좋지. 내가 한족이라서 차별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차별도 아니고 나름대로 할당제가 부여되니까 기분 좋은 거야. 이건 다 뭡니까? 회유책인 거야. 쫄지 마,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강압책 한번 보겠습니다. 강압책은요, 대표적으로 변발이 있습니다. 변발이 있고 호복이 있는데, 이 변발과 호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진족들만의 풍습이에요. 변발은 이제 머리 올려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호복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여진족의 전통 복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요했어요, 한족들에게. 이거는 이제 강압책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청나라를 비판하는 여러 서적들이나 여러 출판들 같은 경우 다 금지시킵니다. 금서화시켜요. 금서란 건 책 출판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다 금지시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족 중심의 무슨 사상을 탄압했겠어? 당연히 뭐겠어요?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도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뭐 이런 면들, 이건 아까 옹정제 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청나라가 이 한족들에게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여러분 보이시죠? 이 정도면?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청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청나라에 대한 설명 보자고. 1번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 건국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라니. 바로 청나라는 누가 세운 거야? 몽골족이 아니라 여진족이라고 했잖아. 자, 2번 보세요. 이갑제를 실시했다? 야,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갑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나라 아니었어? 명나라 홍무제 아니었나? 그치? 자, 3번 보겠습니다. 강희제가 러시아랑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오, 맞죠? 느낌 좋죠? 그죠? 자, 4번 보세요. 홍타이지. 이 홍타이지 때 청나라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아예 이때만 하더라도 홍타이지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직은 청나라 허접한 시기였잖아. 그치?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어. 최대 영토는 걸륭제가 될 수 있는 거야. 5번 보세요. 한족을 탄압하는 강압책만을 사용했다? 무슨 소리야? 이중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한족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관리 선발 제도인 이것을 그대로 실시했대. 이것을 그대로 실시했대. 이게 바로 뭘까? 그대로 실시했다는 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네. 그게 바로 뭘까? 과거제. 과거제가 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문제. 청나라 걸륭제 때는 완성됐던 이 방대한 양의 백과사전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사고 전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오늘 배웠던 파트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정치 파트가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